교추첨은 결국 도착 순서를 너무 빨리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적당한 제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양재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서로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앉았잖아요. 근데 양양재 의원님이 아무래도 또 A조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보니까 또 A조는 이미 구성이 됐는데 이 여지가 많이 남은 B조 쪽으로 가야지 또 국민들 관심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B조를 선택했습니다. 원래 마음은 A조, B조 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A조에 제 전공도 많았죠.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A조에 제 전공인 것도 많지만 또 B조에서도 충분히 사회통합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23년 정치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3년 정치를 했다는 것은 그 정치의 여정, 정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치인들은 늘 대통령을 꿈꾸면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바로 대통령을 준비한 과정이고 가장 오래 대통령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급하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제 철학과 그리고 모든 정책 이슈에 대한 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공약 정리도 되고 빠르게 내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까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정리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슈들이 계속 변하는데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했던 그 노력을 중단 없이 했었던 거거든요. 물론 지자체장들 출신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이슈를 계속 팔로우하고 계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시 5선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니까 금방 그 모든 이슈에 대한 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토론은 서로 생각이 다를 때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한동훈 대표, 전 대표랑 토론을 한다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더 많겠죠, 모두.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이냐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탄핵을 반대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분들만 인정한 게 아니라 탄핵을 반대한 이유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뭔가 정의를 독점한 것 같이 이야기하죠, 우리 당내에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지키려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헌법 가치였고, 그게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이 법치라든지 이런 게 막 무너진 게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사회, 결국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슬로건이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원 코리아입니다. 원이 하나의 대한민국, 통합된 대한민국과 그 다음에 으뜸원, 1등 국익 퍼스트, 국민 퍼스트.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체제 이념은 이미 철진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체제가 튼튼하지 않고 우리 정책이 시장주의에 반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체제 문제를 보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디스가 엊그저께 신용평가 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유력 대선 주자 그 후보 공약이 기본소득이더라. 기본소득은 결국 재정이 부담이 될 거다. 기본 시리즈가 반시장 경제 정책이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념이 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념과 경제는 분리된 게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경제든 안보든
결국 이 이념, 자유 여기서 다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디스 평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이제 와서 뭐 기본소득 안 한다 그러고 뭐 성장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근 진정성 보여주려면 반도체 특별법이나 통과시켜라. 민노총 눈치 보고 아직도 못하잖아요. 주 52시간 예외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으면서 무슨 성장을 얘기합니까? 경선 과정에서 제 철학을 다 보여드렸으면 본선에서는 조금 구체적이고 우리 생활에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 특히 이제 중도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도 확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중도라는 층은 이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내 삶과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의 정책이, 어떤 후보의 정책이 과연 맞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거 누가 잘할 수 있는가 보면은 결국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가장 공감할 줄 알고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잘할 것이다. 제가 어려운 지역에서 오선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장 정치를 가장 많이 했다고 제가 이거는 단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정말 현장 정치 저만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할 수 있는 특정한 정당에 편향적이지 않은 분들의 생각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후보다. 서울의 어려운 지역구에서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자기 지역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온 이재명을 이겨보는 약간 그 논리에서 안 해도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다. 가장 잘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다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한테 이거 나라 맡겼다가는 당도 일당 독재, 국회도 지금 민주당 일당 독재, 대통령까지 이재명 후보한테 줬다가는 이거 나라가 정말 너무 1인한테 너무 많은 권력을 준다. 그래서 그거 견제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에다 주면 또 이 거대 야당 잘 다룰 수 있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대통령 되면요. 이 거대 야당을 다뤄야 됩니다. 근데 그 다루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의회를 잘 알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 야당이 지금 그들의 힘을 쓰는 곳이 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당도 잘 다룰 줄 알고 보니까 역시 정치 복원이 화두예요. 정치 복원. 그럼 그래도 정치 오래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당 떠나기를 했습니까? 제가 당을 무소속 출마를 했습니까? 정치 좀 오래 했던 분들은 다 떠나거나 뭐 무소속 출마했거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국회를 제일 잘 알고, 지금 이런 국회는 그분들 정치 조금 하신 분들 계시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제일 잘 알고,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제일 잘 알고, 민주당하고 싸워보고 한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고 누구는 무슨 단점이라는지 다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외교력 얘기했지만 진짜 지금은요. 외교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 문제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외교를 통해서 종전선언을 2번이나 막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백악관을 설득했고 두 번째는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34명의 의원들의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촉구 서한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후보 중에서 미국하고 손 닿고 외교할 수 있는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지 않냐. 저는 뭐 이제 안철수 하면은 늘 대통령 후보에 나왔으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출마하고 나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가까이 하시면 저 나경원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거는 정치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답변하기 어렵네요. 이재명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
이재명을 믿을 수 없다는 걸 파고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만드는 대한민국은 좀 무서울 거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파고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무서울 거라는 건 이제 권력을 모두 가진다는 점, 권력을 독점한다는 점. 뭐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리고 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이재명 후보가 요새 옷도 이쁘게 입고 나오고 완전히 변신을 하는데 그래봤자 본질은 안 변한다는 거죠. 나경원이 만드는 대한민국이 뭐 미래 세대에게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크고 작은 큰 비전하고 정말 구체적인 디테일한 접근과 그다음에 실행력을 같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 메인 공약이 뭡니까? 뭐 합니까? 이런 비전이 뭡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당선되면 제일 먼저 미국부터 갈 것 같아요. 지금 관세 유예 기간이 90일이에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30일 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단판 외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다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하고 다 섞여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분리하라 그러고 어떤 전문가들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정말 당선되자마자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생활안정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가 만드는 그 대한민국은 결국 기본 시리즈이고 그건 지금 지속 가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 잠재 성장률이 뭐 1.8이다, 1.6이다, 올해 우리 성장률 그렇게 예측하지만 사실 거의 0%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장률을 1% 높이려면 국가 대개조를 해야 돼요. 국가 대개혁을 해야 됩니다. 노동개혁부터 시작해서 규제 혁파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알고 실천력 있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보는 게 이제 이런 노동개혁이든 뭐 규제개혁이든 이 틀이 있고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금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신산업이 없었어요. 지금 초격차 기술이 없어요. 굉장히 위기에 그 지금 빨간 등이 펴 있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한국형 챗GPT를 만든다 뭐 말은 아름답고 정말 꿈은 만들어주는데 아니 52시간 예외 연구직들 그거 하나 3년 한시도 못 푸는데 한국형 챗GPT 만들려면 연구자들이 정말 그냥 일하고 싶은 연구자들 마음껏 일하게 해줘야지 나올까 말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거를 보면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그거 못 만들죠. 그래서 저는 한 그 세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좀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간에 그냥 윤심팔이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진짜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결정문에 쓰더라고요.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관은 대통령 위에 있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취지와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놔두었을 때는 오히려 이 편향적인 헌법재판을 넘어서 헌법의 근간을 흔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우리가 또 기승전 용병하면서 대행의 출마냐 아니냐 뭐 빅텐트냐 아니냐 얘기하는 거는 늘 우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그동안 해왔던 좀 우리 스스로 자강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스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는 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문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경선이 끝나야지 하겠죠. 그 뭐 경선 중에 참여하기는 어렵겠죠. 민주당에서 영입할 수 있는 사람, 김부겸, 뭐 그 합리적 민주당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대통령 될 겁니다. 나경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다.